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특히 이제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산업의 거대한 그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2차 전지가 무엇인지, 이 산업이 얼마만큼 기대되는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인지, 연구개발 관점에서 또 어떤 지금 고지에 와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을 제대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알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2차 전지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2차 전지 연구센터의 센터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키스트의 센터장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경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2차 전지 연구를 해왔고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 입으로 표현하기보다 이 키스트라는 연구기관이 어떤 연구기관인지 한번 잠깐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196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그 설립 과정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조를 해주는데 어떤 걸 원조해줄까 미국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구소를 세워달라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과 우리나라가 같이 해서 이렇게 설립이 된 연구소이고요. 전후에 한국전쟁, 1950년부터 있었던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파괴됐었잖아요. 이제 그때 재건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 캐치업 연구라고 하죠. 선진국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접목시키는 연구 위주로 주로 진행이 됐는데 한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은 아니고 한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캐치업 연구보다는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하려고 이노베이션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출연연구소이면서 종합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키스트 안에는 저희처럼 2차 전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뇌과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양자, 반도체, AI 로봇 이렇게 다양하게 에너지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키스트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그냥 한마디로 우리나라 R&D의 핵심이다.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R&D는 키스트가 책임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구성하는 여러 자문위원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인공지능위원회, 여러 위원회들을 하면 각계 전문가들을 다 모셔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경제 전문가, 또 산업 전문가, 아니면 보험 전문가, 금융 전문가, 또 기술 전문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모이다 보면 자주 뵙는 분들이 이 기술 전문가로서는 키스트에서 많이 저도 배워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몇십 년 동안에는 캐치업 R&D 연구를 했다가 아예 우리가 다른 나라를 따 돌릴 만큼의 정말 혁신적인 연구를 리딩한 그런 이노베이션한 그런 R&D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정말 이 연구 영역에서는 최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우리 센터장님 얼마나 딱 믿음감은 갑니까 딱 그죠? 그렇게 하고요.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R&D 분야 최고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여러 부문들이 있겠지만 바로 2차 전지 연구 분야. 그래서 원래 이 센터가 2차 전지 센터였었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를 계속 유지하긴 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센터 명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그대로이긴 한데 과거로 가면 2차 전지 연구센터였어요. 2차 전지 연구센터. 또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좀 혼용돼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터리를 뜻하는 거죠.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이고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의 센터장님이십니다. 센터장님께 정말 우리 배터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 규모가
뭐 400조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거대 시장 아닙니까? 이 시장을 두고 어떤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반드시 뭐 승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관찰하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일단 뭐 여러분들 처음 2차 전지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2차 전지란 무엇인가? 요거부터 한번 정리 가볍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2차 전지라고 표현을 하면, 네.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배터리, 네. 건전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뭔지는 대충은 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전지고요. 네. 전지 안에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이렇게 네.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전지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전지라는 것은 네.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네. 필요할 때 얘를 전기 에너지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전지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예. 건전지 분해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리튬이온 전지는 절대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서. 하지만 네. 우리가 과거에 썼던 마트에 네. 가면은 이제 장난감에 집어넣는 건전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분해해 보시면 그 안쪽에 검은색의 파우더, 그 다음에 약간의 화학약품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화학에너지 형태로 얘를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전기에너지를 쓰는 거를 전지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 안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가역적인 반응이 있어서 다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전지, 그것도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횟수만큼 네. 할 수 있는 거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1차 전지의 대표적인 예는 건전지, 우리 알칼라인 그렇죠. 전지 마트에서 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1차 전지고요. 네. 2차 전지는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핸드폰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또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에 한 대씩 하나씩 들어가 있는 납축 전지가 또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충전을 했다 다시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2차 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이 2차 전지의 개념을 구두로 들으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정론으로 들으신 경험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대로 들었던 경험인 것 같고요. 1차 전지는 어쨌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2차 전지는 뭐 2번, 3번 쓰는 거, 계속 쓰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가 종종 듣는 댓글로 질문이 2차 전지를 이제 고도화하고 또 차세대 2차 전지 뭐 이런 개발도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3차 전지는 뭔가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3차 전지는 없죠? 3차 전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의가 돼 있지 않고요. 없죠. 미래 시대에 어떤 게 나올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게 나오더라도 뭐라 해야 되나 고성능 2차 전지인 거지. 예. 차세대 2차 전지인 거지. 3차 전지라고 구분하진 못하잖아요. 현재로서는 3차 전지는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죠. 예. 마치 저는 이 구분이 남자 여자 구분인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3차 전지는 없다. 뭐 외계인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제가 과거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말을 줄여가지고 4차 산업 그랬어요. 제발 그 용어 좀 쓰지 말라고.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선언하고 다녔었어요. 왜냐면 이 산업을 구분할 때 모든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 안에 들어갑니다. 4차 산업이란 없어요. 차라리 4차 혁명이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4차 산업이 아니라 4차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니까 1, 2, 3차 산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도 그건 제조업이니까 2차 산업인 거예요. 그죠? 우주선을 만들어도 2차 산업인 겁니다. 제조업은 2차 산업인 거예요. 1, 2, 3차 산업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개념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자, 2차 전지 이야기 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가볍게 말씀 주셨어요. 뭐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사회 혹은 더 미래 사회에서는 네. 모든 곳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는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예.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동형 전자기기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사용이 됐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무선 전화기 네. 혹은 들고 다니는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알지 모르지만은 그 워크맨이라고 뭐 그런 것들 예. CD 플레이어 이런 데만 예. 쓰였다면 예.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핸드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노트북에도 들어가죠. 네.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네. 많은 센서들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센서들의 네. 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방에 퍼져 있고요. 미래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Battery of Things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Internet of Things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IoT라고 표현을 하죠. 네. Internet of Things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모든 전자기기에 인터넷이 도입이 된다. 예. 그래서 그 통신을 하면서 뭔가를 한다라는 뜻인데, 걔네들이 통신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은 다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또 통신 안 하는 것도 배터리는 또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Battery of Things, 네. BOT,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상상을 초월하는데 배터리들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래 시대는 이제 고청기 같은 데도 들어가고 우리 몸에 이제 네. 인공 그 장기들이 생기게 되면 걔네들도 전기가 필요하니까 네. 걔네들도 쓰게 될 거고 네. 이 응용처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예. 유심히 센터장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또 배터리가 쓰였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딱 손을 들으시는데 시계가 보이네요. 예,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를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예, 배터리가 거기도 들어가 있죠. 있잖아요. 예. 배터리는 말 그대로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니까, 그죠? 자동차를 유선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선으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배터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와이어리스화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 만약에 유선 전화면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무선 전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다. 어디에 쓰이는지는 이제 감안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이게 지금 40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규모 면에서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400조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시장이라기보다도 미래, 얼마 후에 펼쳐질 시장을 아마 예측을 해둔 네. 그런 숫자인 것 같고요. 네. 이 시장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쓰이는 곳이 진짜 많아진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없으면 컴퓨터 아무것도 못하고 못하잖아요. 네. 네네. 이 배터리도 과거 대비 아주 급격하게, 특히나 최근 들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아주 급격하게 팽창을 할 건데, 네. 그게 방증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깊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예.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자동차를 길거리에서 쳐다보면 오늘 드문 거 봤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냥 사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흔한 풍경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전기자동차가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점점 더 사게 되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할 건데요. 특정 연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막고 있죠. 그때부터는 친환경차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친환경차라는 거에 거의 90% 이상이 전기차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내 2차전지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시장이 일단 크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인프라가 같이 따라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집에서 충전을 하고 마트에 가서 직장에서 충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차가 여러 대 들어와서 동시에 충전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드라고 하죠. 전력망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전력망을 자동차 그 대수에 다 맞게끔 확 끌어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챌린징한 도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력망을 전체를 그렇게 하기에는. 맞아요. 그럼 그걸 좀 손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충전소에다가 조그만 ESS를 하나 집어넣어서 얘를 부담 없이 계속 충전을 해놨다 차가 들어오면 동시에 충전을 해줄 수 있게끔 전력을 저장하는 그렇네요. 그런 일들도 필요하고 그렇겠네. 미래에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이용해서 이제 충전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 신재생 에너지 단지는 무조건 ESS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자동차 시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이 나중에는 인프라를 올리기 위해서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금액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배터리가 우리 일생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네. 우리의 사회가 지금과는 좀 다른 화석연료, 물론 쓰긴 쓰겠지만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예.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 물론 이 2차 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시효를 보면 절대적으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예. 그 다음이 이제 ESS고 또 나머지 좀 일부가 조금 있는 느낌. 그 정도로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도 굉장히 크게 동감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인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혁신 개발 뭐 이런 사업에 뭐 참여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위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전기 충전 인프라를 동시에 그 속도로 보급하기 어려우니까 아파트에 이동용 전기 충전 인프라를 개발하자, 보급하자. 그래서 마치 이제 커튼이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끌고 가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창문을 가릴 수 있듯이 위에 이렇게 레일을 달고 충전 인프라를 다른 다음에 그걸 끌고 가서도 충전할 수 있게 해보자. 아니면 바퀴 달린 진공 청소기처럼 청소기를 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듯이 그런 이동형 전기 충전 인프라도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전기차나 또 전기 충전 인프라 여러 영역에서 2차 전지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